네, 오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예, 그동안 꾸준히 당잠사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 발표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첫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모든 시선이 집중이 돼 있는가? 명료하죠.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 두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과거부터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는 대통령 임기 한 중간 정도, 일종의 중간고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간 평가가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대선의 가늠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고시가 되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화면 내용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조사업체에서 계속 데일리로 이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상원은 누가 승기를 잡게 될까? 사실 그동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반반 정도가 될 것이다. 접전을 치를 것이다가 우세했는데 요 며칠 조금씩 공화당의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원은 보시면 사실은 이제 하원의 공화당 장악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영향권에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0월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요. 과거에 중간선거 전후의 수익률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간선거 직전 12개월 수익률 대부분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선거 이후 3개월 수익률 보시면 조금 더 표정이 괜찮은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와 현재 상황이 같지 않다라는 이제 반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긴축의 시기 때 수익률이 어땠는지 1994년도, 2018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만 하단이 굉장히 제한된 모습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시기열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시면 중간선거 이후 12개월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상승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과연 이번의 수치는 어떻게 기입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시장은 일단 이렇게 중간선거 이후에는 대부분 좋았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미 증시에서 그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켠에 자리한 모습이었고요. 간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볼 거고요. 자,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겠죠. 월가의 전망치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선거 후에 2년간 수익률 대부분 다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베스트의 조합은 민주당의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원 이쪽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중간선거 끝나면 일단은 시장 안도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화당을 시장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베스코에서는 대통령 2년 차에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상황이죠. 그러나 중간선거 후에 3년 차에는 강한 시장의 수익률 성과가 나타났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리를 해볼까요? 선거 종료 그 자체로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호재라는 것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분열되는 당이 다수당이 한쪽이라도 공화당이 나올 가능성 혹은 공화당이 의회 전체를 장악하는 이 확률이 훨씬 더 시장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반영돼 있는 미 증시의 상황. 그거 보시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국내는 어떨까라는 관점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증권사의 전망치도 대동소이합니다. 신현증권에서는 과거에 미국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 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과거에 보면 2019년 당시 1월에서 4월까지 우리나라
증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코스피 한 10% 안팎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분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과거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의 반응이 더 컸었는가? 2002년 이후 중간선거 당시, 그 당시 해의 4분기부터 그 다음 해 1, 2분기까지의 주가 수익률이 딱 아래에다 정리가 돼 있는데요. 확실히 당시 수익률 상위 종목에 포진돼 있는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가 많았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화학과 조선,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한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당시의 수익률 하위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당시와 현재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똑같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 당시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할 텐데요. 당시의 수익률 하위 종목, 그 당시의 산업 구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딱 정리가 되시죠? 자,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강밤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중간 선거 이후에 수익률이 좋은데 그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까라는 이 저가 매수 심리가 지수를 견인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실질적인 부분은 중간 선거보다 이제 바로 이어서 발표될 CPI입니다. 이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감들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따로 정리를 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중간 선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치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향이 섹터별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는 내용이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자 기술주가 강한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럴 때 나스닥 지수가 부침을 겪다가 달러의 하락폭이 깊어지자 나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플러스 전환에 성공 마감한 것들이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보다 공화당 장악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스닥 지수보다 다우 지수의 상승률이 더 탄력적인 흐름, 최근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지수는 1.3%의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고 나스닥 지수는 0.85%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이 여기죠.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재생, 공화당 장악 전망이 높아지자 이들 종목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기술주 안에서는 의미 있는 수치, 빅테크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간밤 반도체, 소부장단 전체의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가량의 상승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두 가지를 꼽자면 반도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뛰면서 다우지수를 견인한 쪽이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이 4일에 이제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화면인데요. 지금 미증시 내에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고금리와 유동성 가뭄의 시대인 부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나 유동성이 풍부할 때 그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과는 정반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섹터 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이들 종합 에너지 쪽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여드렸던 차트가 석유가스 시추였는데요. 오늘 이 준비된 차트는 석유가스 시추는 아니고 종합 정유사 관련 섹터의 흐름입니다. 자, 종합에너지는 에너지 강세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밤 이 흐름이 고스란히 연결이 되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2014년 이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 신고가 종목은 쉐브론, 엑슨모빌, 마라톤 오일입니다. 이들 종목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종목들인데요. 여기에 지난 4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탱커 기업과 LPG 해운, 이날도 또 반등세를 시현하면서 고가 영역을 유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투자 아이디어로 국내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기자재 업체는 4일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좀 다른 파트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리튬 관련 밸류 체인인데 이 당시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포스터 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수직 계열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처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당잠사를 통해서 이 로직을 정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8월부터 원자재 광물편 투자 아이디어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중국산 배터리 소재를 쓰면 보조금을 중단하는 IRA 법안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연결고리로 투자를 연결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포스코 케미칼을 그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포스코그룹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광물부터 최종 소재까지 이 전체를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그래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과 9월 계속해서 이 확장된 개념으로 광물이 굉장히 귀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포인트도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이 매장량은 한계가 있고 자원은 한 국가 몇 국가에 편제가 돼 있고 또 채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서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오늘 관련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 수직 계열화 관련 레포트가 배터리단에 나왔기 때문에 한 12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고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캡처해서 가지고 와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증권에서 주목하는 3가지 포인트, 수직 계열화, 역내 공급망 구축, 그리고 자본력입니다. 자, 수직 계열화 기업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 중에서 수직 계열화와 역내 공급망 구축의 교집합 기업은 에코프로 BM과 롯데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계열화와 자본력의 교집합은 삼성 SDI와 고려 아연인데요. 이 3가지 모두 충족되는 교집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케미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딱 한 가지 포인트로 압축해서 볼 수 있겠죠.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셀 기업으로는 LG그룹,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이쪽에 투자를 수직 계열화로 하고 있는 포스코 철강그룹 쪽,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이슈 확장해서 끼워 넣기 추가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